천재박 2-1단원 등나무 이야기 내신 대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료 사이트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3개의 파일로 바로 지금 내신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등나무 이야기 지문 분석 파일입니다. 이 지문 분석 파일은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시험에 나오는 요소들을 이렇게 지문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될 수 있는 작품들을 역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암기할 수 있게 이렇게 암기 자료와, 그 다음에 역시 중요 내용들을 빈칸으로 단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테스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딱 단계별로 암기할 수 있게 구성된 그 암기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이 위의 내용을 그냥 한번 읽고 그냥 그대로 이걸 이제 한번 써보면 바로 한 글자 위주로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어서 쉽게 적을 수가 있어요. 위의 내용을 쭉 읽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세 글자가 이렇게 두세 글자를 채워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밑줄로 채워넣는 형식,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중요 내용을 암기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 수 있게 이러한 기출문제 자료를 역시 이번 강의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내신형 기출문제, 그 다음에 수능형 기출문제, 수능형 서술형 기출문제, 다른 작품과 연관이 된, 선택지가 이렇게 다른 작품과 연관이 된 수능형 문제와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들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등나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등나무 이야기,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는 단어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바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자연과 인간, 건축 사이의 감흥입니다. 이 내용이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는 이 수필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감흥을 통해 만들어진 등나무 운동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떠한 감흥이냐? 바로 사람에게 느낀 감흥과 그 다음에 자연에게 느낀 감흥과 그 다음에 자연과 건축 사이의 감흥, 이러므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문 안에서 나타난 감흥에 대한 내용, 바로 이것이 출제 1순위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싹 다 외워야 돼요. 싹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어느 부분,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외워놔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러한 이 감흥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바로 문제로 출제가 되었냐면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윗글에 일어난 감흥을 보기의 순서대로 골라 가다를 배열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이게 지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나타난 감흥을 서술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등나무 운동장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감흥을 순서대로 3가지 서술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서도 감흥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감흥에 대한 것은 서술형으로도 그렇고 아주 단골 문제다.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두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그래서 이런 수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것보다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은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논리적 인간관계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더니즘 건축 개념과 그와 대립되는 건축 개념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요거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건 넘어가고, 변화해가는 등나무 운동장의 모습을 바람직한 건축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건축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설명하고, 이런 내용, 사회적 통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뜻이죠. 등나무 운동장은 모더니즘 건축물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요 2번하고 3번이 이제 헷갈리는데,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건축 개념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봅시다. 이 문제 역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대사와 행동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건 바로 극문학이죠. 예, 갈등은 소설문학이고, 소설이나 극문학. 주관적인 사상이 바로 나타나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수필은 주관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글이니까. 하지만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를 형성한 것은 아니죠. 그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연 친화적 관점의 문학작품과 연계되어 출제된다. 바로 수능형 문제에서 단골 출제 요소, 출제 유형이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이 글은 바로 등나무 운동장이 자연 친화적인 건축이 되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문학작품, 다른 작품과 연계가 되어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그 스님의 자연에 대한 건축관과 가장 가까운 태도를 드러낸 것은. 자, 그래서 시조들이 이렇게 선택지로 많이 나왔어요. 자연 친화의 내용을 가진 시조들이 굉장히 많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자연 친화의 시조들은 자연물이 당연히 그 소재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청풍 이렇게요. 혹은 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 친화의 그런 시조들이라고 할 수 있죠. 10년을 경영할 초려상간 지연입니다. 자, 선생님 5번 청산도 이렇게 자연적인 소재가 나타나는데 이 5번 작품은 자연 친화적이지 않나요? 이 5번 선지가 가장 낚시용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선지예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처럼 보이는 시조인데 사실 주제는 학문에 대한 수양입니다. 청산과 흐른 물같이 끊임없이 꾸준히 학문을 닦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산 이런 시조 때문에 자연 친화의 시조라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시조고, 여기서도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낚시용으로 한번 여기에 낚여봐라 이런 의도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를 한 문제입니다. 5번의 1번 선택지가 역시 자연 친화의 작품인데 달이 나오죠. 그죠? 바로 이런 박주산채 같은 이런 안빈낙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역시 자연 친화의 시조들입니다. 박주산채, 안빈낙도, 안분지족, 비니무원, 단사표음, 단표누왕 이런 것들이 다 안빈낙도를 뜻하는 사자성어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자연 친화의 작품이다. 이러한 학습 자료들은 바로 학습자료 전문 사이트 남아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출 내용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서 중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